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그의 조룡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빌드 다이버즈를 발매한 가르발디 리베이크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가르발디 베타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제 구시온 리베이크 합작 그런 디자인,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철혈의 좀 디자인을 다른 데서 쓴 최초의 기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발매는 2018년 7월 14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2,200엔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는 가르발디 베타의 파츠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은 기존의 가르발디 베타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구시온 리베이크 이 컬러의 이제 가르발디 리베이크 이 컬러의 가르발디 베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츠도 많이 남죠. 그러니까 온전히 파츠가 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그냥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냥 가지고 있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남는 정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본체만으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다이버가 코이치, 이 코이치는 이제 세계관 속에서 어찌 보면 좀 실력 있는 빌더기도 하잖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어색하다 느꼈던 부분은 등 부분의 캐논이었는데 이 캐논 부분도 실제 프라모델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이 컬러링을 꽤 잘 재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좀 어찌 보면은 오버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잘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단지 기왕에 구시온 리베이크랑 디자인을 섞을 거라면은 서브암이 있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애니메이션 속에 안 나왔으니 그건 제가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 보기 전에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왜냐? 외형 좋고 무장 좋고 다 좋았는데, 기믹 좋고 다 좋았는데 가동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가르발디 리메이크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색깔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구시온 리베이크 같은 컬러면서도 약간 물 빠진 것 같은 그런 밤색 같은 느낌이 아주 인상적인 컬러링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등 쪽에 이제 거대한 캐논, 이걸 달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기도 하죠. 화려하기도 합니다. 일단 베이스 프라는 바로 이거죠. 가르발디 베타. 얼마 전에 이제 프락으로 발매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새 이렇게 또 가르발디 리베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하지만 많이 달라졌죠? 종아리 부분도 달라진 게 굉장히 눈에 띄고, 스커트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깨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스커트라던가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 겨드랑이 쪽, 이 옆구리 쪽이죠. 이쪽이랑 가슴의 디테일 같은 거는 거의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백팩도 그대로 파츠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옵션이 붙으면서 이제 옆에 파츠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스커트도 변경이 되었고 종아리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쪽에 디테일이 비슷한 건 있지만 그래도 파츠가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셉의 베이스는 바로 이 구시온 리베이크죠. 그래서 사출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무래도 가르발디 베타 쪽에 있었던 파츠는 이렇게 약간 밤색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아닌 신규 파츠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구시온 리베이크와 같은 색상을 띠고 있죠. 컨셉이 비슷하다 보니까 백팩의 디테일이 어깨로 온 듯한 느낌,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요. 몰드라던가 이런 게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도 이 플랫 부분의 디테일이 이 어깨 내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백팩이었던 부분이 어깨로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따로 서브암은 빠져나오는 그런 기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부분도 이 덕트 부분은 리베이크에서 따온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듯한 덕트, 이걸 그대로 따라왔죠. 그 외에는 대단히 따라왔다고 하기에는 색상 말고는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장 중에는 이 구시온 리베이크 풀CT의 파츠를 모티브로 만든 무장도 있죠.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세 개를 놓고 보니까 또 보는 맛이 의외로 있는데요, 그쵸? 참고로 이 리베이크를 만들면 가르발디 베타에 남는 파츠가 전부 남습니다. 쉴드를 제외한 저 구시온 리베이크 컬러의 가르발디 베타를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발, 그리고 라이플 부분, 가슴 파츠 변경된 거, 아니 정확히는 변경되기 전이죠. 변경되기 전 파츠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머리까지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쉴드 빼고 가르발디 베타를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어찌 보면은 선택 조립을 해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날카로운 형태, 그리고 뒤통수나 이런 부분에 파츠의 분할도 인상적이고, 하얀색은 실로 되어 있고요. 이 모노아이의 검은색 계열 계통도 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노아이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붙일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머리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뿔입니다. 안테나. 굉장히 좀 길면서 우뚝 솟은 느낌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도 가르발디 베타의 디테일, 특히나 이 겨드랑이 부분의 점점점, 이 몰드 같은 경우는 거의 가르발디 베타의 전매 특허 중 하나죠. 그리고 백팩 부분도 역시나 가르발디 베타 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옆에 이 동그라미 파츠가 빠지면서 캐논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노란색 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빛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딱히 가슴이나 이런 덕트 부분이랑 딱히 이질감이 없어서 참 마음에 들었고요. 하얀색은 당연히 이쪽은 실이겠죠. 하지만 통짜로 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뭐 어렵거나 그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깨 내부나 이런 부분도 살짝씩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플랫 부분은 당연히 가동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스타일리시한 포즈가 가능하겠죠. 팔 부분도 좀 이제 파츠 자체가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 밑에 손목 파츠가 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팔뚝에 또 조인트가 이렇게 좀 더 커지는 형태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 외에는 베타랑 비슷합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부분 파츠랑 사이드 스커트까지는 똑같은데 전면부와 후면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노란색 파츠가 전부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분할된 거대한 파츠가 보이죠? 굉장히 큼직한데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 은근히 안 해줄 듯한 부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잘해줬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리 쪽 역시 허벅지는 가르발디 베타 것이지만 그 밑에 무릎 파츠 이쪽은 가르발디 리베이크 겁니다. 해서 이 허벅지와 종아리 이쪽 부분까지는 베타 거를 그대로 쓰지만 추가 파츠 더 겉에 씌우는 것과 무릎의 신규 파츠는 리베이크 걸 사용하고 있죠. 발도 엄청 커졌어요. 앞부분이 막 이만큼 커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큼직해서 접지력은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무장들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해머 프라이어, 짜잔. 일단은 둔기류입니다. 해머고요. 위에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또 되어 있죠. 아주 인상적인 무장이네요. 해머, 와우. 확실히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키보다 크기 때문에 들었을 때 압도적인 무게감도 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좀 가볍죠, 많이. 손잡이나 이런 데는 골다공증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좀 확실히 가볍습니다. 네. 그렇지만 프라이어가 뭡니까? 짜잔! 이런 기믹이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기본 기믹으로 되어 있어요. 해서 이렇게 손잡이만 잡고도 움직일 수가 있죠. 이쪽 기믹 같은 경우는 구시온 리베이크 풀시티가 사용을 하던 무장에서 따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런 무장이었는데 니퍼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프라이어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다 수납도 가능하게 수납 조인트가 허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걸쳐두는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하얀색 포인트들은 전부 다 실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파여져 있는 몰드 안쪽에다가 붙이는 거라서 실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약간 양이 있는 듯 하지만 금방 끝나요, 생각보다. 그리고 등에 대구경 곡사포가 있습니다. 무려 곡사포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움직이는 조인트는 한쪽 있습니다. 관절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 뒤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릴 것 같지만 가볍기 때문에 생각보다 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예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곡사포니까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발사하는 형태가 아주 인상적이겠죠. 큼직큼직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세히 보면 속은 이렇게 뻥 뚫려있는 형태고요. 하얀 색깔 라인 두 개는 당연히 실로 되어 있지만 윗부분은 다 파츠 분할입니다. 애초에 파츠가 좌우 조립하면 거의 통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조립 자체가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대신 가볍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자세히 보면은 옆으로 살짝 넘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고쳐 잡아주고 해야 됩니다. 전 지금 조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잘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팔에 이게 바로 너클 가드입니다. 구시온이 사용을 하던 짜잔! 생각보다 상당히 화려하고요. 약간 클로처럼 갈고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츠가 간단하게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딱 감싸는 것도 참 멋있네요.
그리고 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쉴드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쁩니다. 역시 하얀색 실이 붙게 되고요. 붙이는 거 당연히 어렵지 않고요. 내부에 여기 활강포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뚝에 이 조인트가 넓어진 이유는 이 쉴드를 위해서죠.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럼 가동률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움직여줍니다. 어렵지 않게 돌릴 수도 있고요. 대신에 머리가 앞뒤로 길어서 드는 거는 그렇게 좀 약간 벅찹니다. 관절 좀 깊숙하게 있죠. 그래도 숙이는 거는 끝내주게 숙일 수 있다는 거 멋지고요. 어깨 부분은 가르발디 베타와 동일하게 관절이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역시 크게 들어 올려집니다. 허리 부분은 볼관절 2개입니다. 회전하는 거 하나, 그리고 자유롭게 회전하고요. 가슴 부분에 또 볼관절이 하나,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좀 심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네, 이거는 뭐 베타 때도 그랬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들어 올리는 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좀만 신경 쓰면 뒤로 엄청나게 젖혀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뭐 가동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고관절,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스커트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그래도 툭툭 걸리는 느낌? 옆으로 뻗는 것도 좀 스커트가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벌리는 것보다도 이게 앞뒤가 좀 심해요. 예, 이것 때문에 아무리 골반 기믹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벅차죠. 그 심지어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원래 더 굽혀지는데 뒤에 걸립니다. 이렇게 스커트 부분에. 그래서 다리 움직이다 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발목, 발이 커지면서 가동률이 좀 저하되진 않았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접지력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발도 큼직큼직해서 좋고 크게 움직여줍니다. 뒤로 뻗는 게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굽히는 거는 은근히 굽혀진다는 느낌은 있어요. 역시나 발이 커서 그렇게 티는 안 나네요. 그리고 팔꿈치 빼먹을 뻔했네요. 관절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란 관절이 됐죠. 실제 가르발디 베타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로 된 파츠였죠. 그렇지만 이쪽은 원형 파츠로 또 바뀌면서 이게 팔뚝도 회전이 되고 그리고 팔뚝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등 다양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츠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중 관절이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이중 관절입니다. 가동률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움직이게 되어 있죠. 참고로 꼭 팔뚝을 회전시켜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 옆을 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쪽으로도 굽혀지는 관절은 가동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HJ 필드 다이버즈로 발매한 가르발디 리베이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박력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볼륨감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남는 파츠를 이용을 해서 뭐 이제 가르발디 베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뭐 이거는 선택이니까 굳이 정크를 안 벌어도 된다 라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동 포인트에서 아무래도 덩치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뿌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가르발디 리베이크의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체 점수는 9점을 주긴 했는데 가동 빼고는 다 10점을 줄 거예요. 외형 10점. 일단 기본적으로 C를 많이 사용하는 듯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양만 어느 정도 있을 뿐이지 그냥 갖다가 콕콕콕 붙여주면 그냥 끝인 부분이라서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파츠의 분할, 노란색 분할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어깨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분할이거든요. 야, 이게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실로 많이 때울 줄 알았는데 어깨 딱 이것만, 와. 그리고 이질감도 많이 있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도 10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가위가 될 줄 몰랐는데 되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거랑 캐논의 박력 이런 부분에서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잊혀질 만한 무장이긴 한데 실드 내부에 활강포까지 깔끔하게 또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기 부분에서 그래서 10점 줄까 하고 가동 부분에서 고관절, 네, 그리고 허리 부분 좀 걱정되죠. 파츠가 이게 아무래도 캐논이 무겁다 보니까 한쪽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근데 이 고관절은 좀 심한 것 같아요. 다리를 앞으로 많이 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쪽 스커트가 가동을 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많이 뻗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가동은 8점 줄까 합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딱히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믹은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기믹은 10점 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또 아직 제로마루가 아직 안 나왔죠. 빨리 나와서 그것도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